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김영광 실장 불러보겠습니다. 김 실장.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스카이프로 서로 주말이면 스카이프로 서로 얼굴을 갖다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만은 지금부터 59년 전인 1961년 5.16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1979년 10월 26일까지 18년을 갖다 집권했죠. 아직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오게 계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뭐랄까 아직 보면은 이런저런 역사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 시장, 네. 5.16이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5.16은 구데타죠. 네. 5.16은 구데타이고 네. 사회혁명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네네. 장관들 청문회 나오면 네. 당신은 5.16을 구데타라고 생각하느냐 혁명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꾸물꾸물 그 말을 참 못하고 네네. 가까운 시절에 우리의 근대사인데 네, 그렇죠. 군사 구데타로 네.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헌정을 중단시키고 네네. 국가 권력을 찬탈했다는 의미에서 네. 사회법적 의미에서 명확한 구데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군인들이 일단의 군인들이 네. 국가 권력을 차지하고서 예예. 이렇게 한 사회의 변동이 네네. 대한민국의 네이션 빌딩이고 네. 산업화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그걸 이뤄냈다는 점에서는 군사혁명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더하고 그렇게 있을까요? 예, 여기에 이제 보면은 두 분 다 고인이 됐습니다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마 확실할 것 같아요. 돌아가신 김종필 전 국무총리 사실상 5.16 쿠데타의 주역이죠. 설계자죠. 그렇죠. 예, 그분한테 항상 물어보면 그 양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로 혁명이면 어떻고 쿠데타면 어때? 국민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는 것이 돌아가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이 보면 이른바 진보 지식인들 가운데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 장준하 선생입니다. 네. 예, 장준하 선생이 아시겠습니다만 1961년 그 무렵에 사상계를 갖다가 발행하고 있었어요. 이게 1961년 5.16 쿠데타가 난 며칠 얼마 있다가 바로 그 6월호에 사상계 6월호에 권도원을 씁니다. 네.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의 이야기는 5.16 정확한 표현 5.16 혁명은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다. 네. 무능과 부패, 무기력과 그다음에 사회 혼란, 거기에 보면 우리 국가 안보가 그냥 어떻게 지금 여차지감은 그 당시 같으면 1961년 같으면은 정전, 남북한 휴전된 지 8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렇죠.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잘 살았을 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색 모르는 젊은 대학생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우리는 민족이다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사회 극도로 혼란해갖고 심지어는 초등학생, 국민학생들이 데모를 할 지경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데모하지 말자는 데모도 하는 그런 혼란 속에서, 정말 데모하지 말자는 데모도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 장준하 선생이 꿰뚫어서 얘기한 것은, 이것은 그와 같은 무능과 부패와 무기력과 혼란을 갖다가 일거에 잠재우고 우리의 역량을 일시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조금 유보하더라도 커나가기 위한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다. 이것이 장준하 선생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이 민주당 윤보선 대통령이 5.16 군사쿠데타 소식을 듣고도 첫 마디가 네. 올 것이 왔다. 네, 그렇죠. 유명한 얘기죠. 지금 5.16을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네. 5.16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했던 젊은 청년 장교들이 네. 새로운 세대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젊고. 네네. 5.16 군사혁명은 네네. 국가 권력을 담당했던 그 사람들이, 청년 장교들이 예예. 민주당 정권, 민주당이라는 거는 일제 지주 한민당의 후손들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의 민주당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신민당이라는 것은 바로 네. 일제하 지주 세력들을 대변했던 네. 한민당 계통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화당으로 시작되는 이 보수 정당의 뿌리인 청년 장교들은 가난한 집안들, 소작인들, 소농들,
박정희를 비롯해서 그렇죠. 가난한 집안들의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서 행정학 교육을 받고 공영학교를 나왔고 네네. 6.25를 몸으로 치러냈던 청년들이 어떤 우리 사회에 주류 교체를 했다는 점에서 네. 그래도 사회 계급 교체 혁명이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대표적으로 예를 잘 들어주셨네요. 경상북도 현재 이제 구미, 칠곡 이쪽에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바로 창랑 장택상 국무총리입니다. 그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이 그 비서를 예, 했다. 그 비서부터 시작했죠. 그 창랑 장택상, 뭐 조병옥 이런 양반들이 민주당의 뿌리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창랑 장택상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 밑에서 소작 붙여먹고 살던 양반들이 누구냐 하니까 박정희의 아버지, 할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뭐 자유한 뭐 미래통합당 이쪽 이 사람들이 예. 공화당이 우리의 뿌리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금의 저 YS 김영삼 김대중의 뿌리는 네. 일제하 지주계급들이 만들었던 한민당이 뿌린 그 아주 저 친일적인 골수 저 부자들 지주들 네네. 출신이고 네네. 공화당이라는 건 새로운 생각을 가진 청년 장교들이 네. 그 근대화 혁명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굉장히 자랑스러운 뿌리를 그 생각해야 되는데 예. 이제 그 뿌리도 잊어버리고 뭐 천하의 고아인 양 이런 뭐 옛날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뭐 깨끗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이런 얘기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 것이고 네네. 이번 5.16도 우리가 기념을 그 기리는 이쯤에서 한마디 해야 될 거는 네. 청년 군인들을 네. 구테타를 하도록 네네. 정치의 현장으로 불러낸 것은 민간 정부, 네. 민주당 정부의 무능, 무기력이었다라는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요. 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좀 하나 좀 그 앞에 짚고 그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서 보면 우리 김영하 시장 말씀하시면서 당시 청년 장교들이 대단히 보면은 뭐랄까 엘리트였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 관료라든가 뭐 정치인들이 보면 대부분 일제 교육을 받고 있었고 일제 교육의 그 잔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군이 가장 보면 미군 6.25 전쟁 3년을 거치고 하면서 대거 보면은 미국 가서 교육을 받아서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1950년 중후반부터는 우리 대한민국 관료들이 모르는 행정학을 다 이미 공부하고 왔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청년 장교들이 보았을 때는 이건 진짜 흔한 얘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당시 무능한 관료,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나 정치인 집단은 이건 꼰대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에 반해서 그 당시 저 JP 같은 경우 육사 저 8기들이 35세 전후였거든요. 근데 이미 미국 가서 다 공부해갖고 굉장히 가장 앞서 나가는 생각을 하는 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건 안 되는 거고 그 안 되는 대표적 예가 조금 전에 우리 김영하 실장이 말씀하셨던 민주당 정부의 무능과 부패와 이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결국 이들이 무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단초를 제공했던 것 또한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그 JP를 비롯한 그 청년 장교들이 네. 그 대단한 그 선진 문물을 또 미국 가서 배웠고 네네. 이 나라를 근대화 산업화를 통해서 네. 그 한 단계 도약시켜야 되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5.16 직후에 서울대 물리대에서 이제 군사군 대탈 4.19의 한 해 만에 네. 우리들이 군사군 대탈을 일으켜가지고 민간 정부를 무너뜨리니 네. 이놈들은 뭐 하는 놈이고 도대체 한번 얘기 좀 하자 그러는데 그 JP가 그 서울대 물리대를 찾아가가지고 네. 그 서울대 물리대 학생들하고 토론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유명한 일하죠. 아주 유명한 일하죠. 네. JP가 가가지고 우리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 네네. 이게 지금 무능한 민간 정부를 놔두고서 네. 아니 가난 속에서 무슨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서구적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네. 산업화 근대화시키고 민족적 민주주의 네. 해서 지금 약간 이제 번정식처럼 무너뜨린 건 있지만은 예. 가고자 하는 게 이렇게 명백하다고 설득을 해가지고 네. 그 서울대 학생들이 다 감복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저 훌륭한 사람이 있나 해갖고서 이제 해서 이제 그 학생들과 갈라서게 되는 거는 학생들이 십시정령 지지를 처리하는 건 65년 한일회담하면서 그렇죠. 그 서울대 물리대 학생들이 그 관을 들고 나왔는데 거기 만장에다 뭐라고 썼느냐? 네.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그렇죠. 군인들 청년 장교들 믿었는데 네.
이게 민주주의 하겠다면서 이렇게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서 되겠느냐?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하면서 무너졌던 것이지. 네. 우리 서울대 물리대 학생들까지도 야, 이 군인들 청년 장교대 하는 게 지켜보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컸었던 거죠. 그래서 저 김영환 실장이 저 정치학도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면은 결국 보면 64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보면 6.3 사태를 겪어서 65년도에 한일 이제 국교 정상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박정희 정부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진행되던 겁니까? 그 미국은 지금 뭐 미국도 이제 동부와 미국 네. 전 세계를 관리하는 나라니까 네네. 지금 65년이면 뭐 어떤 아시아나 뭐 어떤 미국은 제일 큰 고민거리가 뭡니까? 베트남전이었어요. 베트남 전쟁이죠. 근데 아니 그 한국하고 저 일본하고 뭐 미국으로서는 뭐 애들인데 애들끼리 그냥 죽으라고 싸우지 네. 국교 정상화도 안 하지 하니까 미국이 압박을 뭐 어마어마하게 넣었던 거죠. 박정희 정부에. 이승만 정부부터 협상을 해왔지만 그래요. 이승만 정부도 협상을 해왔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해왔던 예. 건데 네. 또 미국이 워낙 그 거세게 요구를 하니까 네. 박근혜 정부 때의 위안부 합의도 네. 미국이 지금 저 중국하고도 뭐 인도 태평양 전선을 형성해야 되는데 네. 저 밑에 있는 꼬마 애들끼리 자꾸 그냥 감정적으로 자꾸 위안부 문제 한일 네.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싸우니까 네. 네. 그만해라 하고 압박을 넣어서 그때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네. 이제 스플러서 했던 것이고 네. 15년 한일 국교 정상화는 미국이 더 세게 지금 베트남 전쟁 시작해야 되는데 저 미국 저 한국군도 파병해 줘야 되겠고 네. 또는 후방 군수기지 역할을 해줘야 되겠는데 두 놈의 꼬마들이 동북아시아에 싸우니까 미국이 저 박정희 정권을 그냥 세게 푸시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보면은 저 2015년이죠. 그 당시 이제 한일 간의 그 위안부 문제 그 이야기도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스크럼을 짜고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 등과 맞서야 되는 입장에서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종용했던 측면이 있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는 그 당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 민족적 자긍심을 갖다 훼손한 것이다 얘기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난 지 12년 남짓된 상태에서 먹고 살려면 고향이 손이라도 빌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부에서도 부득이 보면은 또 미국의 압박 있었고 한 것인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일 국교 정상화하면서 그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청구권 자금 갖고 우리가 오늘날 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일 될 수도 있는 밑바탕을 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일본이 그때 뭐 무상 사업이죠. 예. 하여간 뭐 일본에서 받은 1억 달러 가지고 포항제철을 지은 거예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돈으로 네. 포항제철 4개 지을 값을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죠? 그렇죠. 배상이 하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근대화를 위해서 신뢰를 택했다. 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죠. 지금 와가지고 일본 놈들한테 일본 천황의 공직 사과도 못 받아주고 무슨 국교 정상을 했냐 하는 거는 네.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네. 박 대통령이 영단을 내려서 네. 대한 결정을 내려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근대화의 종잣돈 시드머니 네. 삼고 네. 우리 황대순 대표님 늘 얘기하듯이 베트남전 참전해서 네. 피를 흘린 대가로 네. 또 엄청난 수십억 달러의 또 그럼요. 외화자금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네. 오늘을 만든 건데 예. 그 영역을 같이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박정희 그 명분론 가지고 지금 저도 이 문재인 정부에 경고하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적폐청산 한일 경제전쟁 휘두르고 하지만은 네. 이 정부의 무능은 경제에서 판가름이 난다. 네. 경제에서 잘 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은 꼭 군사구태타가 아니더라도 네. 문재인 정권의 철퇴를 내리칠 것이라는 것을 5.16 59년 전에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의 교훈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보면은 경제를 그래 오죽하면 클린턴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stupid, it's economy 얘기했듯이 보면 이 걸프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아버지 부시가 결국 그 당시에 경제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엄청난 전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별 소득세를 올립니다. 거기서 조세 저항이 생겼고 조세 저항이 결국은 아칸소의 촌뜨기한테 아버지 부시가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대승을 거두고도.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이번에 한 석 달, 넉 달 동안 이번에 코로나19 재미 톡톡히 보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19 통해서 보면은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그야말로 경제를 갖다 깡그리 망쳤던 부분 싹 묻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면은 코로나19를 갖다 빙자하여 보면 재난지원금 확 풀어갖고 사실상 매표행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그따 그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어제 그저이죠. IMF 뭐 우리 동부가 국장 한국 사람입니다마는 60년생 이 친구가 경고하더군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하고 달리 그렇게 마구잡이로 돈 찍어냈다가는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그 IMF 국장 말씀이시죠? 예, IMF 국장. 저희 대학입니다. 동기 이창용 국장인가요? 예. 60년생. 그러니까 예. 우리 저 5.16의 기획자 네. 김 JP가 자찬 묘지명 네. 자기가 쓴 묘지에서 묘지명의 그 관중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아는 것이지. 예. 민생이 먼저고 뭐 정치가 있는 것이지. 네. 배부른 사람들한테 그런 뭐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우리 한국에 늘 한잔 하시는 거 있잖아요. 묘기명에. 무항산 무항심이죠. 무항산이면 무항심인데 네. 그 우리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네. 5초 전에 보릿고개를 넘었다는 거를 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예. 세상에는 뭐 민주주의만 뭐 하면 다 된다는 듯이 하는 이 정권을 만났는데 네. 이 정권이 얼마나 민생을 살찌게 하는지. 네. 그리고 저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2조를 이번에 뿌렸지 않습니까? 예. 12조죠. 그 100억 달러입니다. 맞습니다. 100억 달러면은 네. 1977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네. 수출 100억 달러, 예.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달성했다고 온 나라가 축제를 했어요. 그게 77년이에요. 그 77년에 예. 우리가 수출해서 벌어들인 그 돈이 100억 달러였는데 네. 지금 100억 달러를 푼돈으로 틀어서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서 희희낙낙한다? 이 대가를 어떻게 치른가 또 한번 치르고 한번 보시죠. 네. 자, 오늘 5월 16일 1961년 5.16 쿠데타, 5.16 군사혁명이 있었던 지 59년 되는 오늘 이 즈음에서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에 그 국가 운영자, 국가 지도자의 그 고뇌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